사실 하나마나한 이야기다. KBS를 넘어 대한민국 공개 코미디의 자존심이자 상징이던 개그 콘서트는 어느새 퇴물 콘서트, 노잼 콘서트 등의 불명예스러운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 김대희, 김준호, 신봉선, 장동민, 강윤희, 박선광 등 개콘의 중흥기를 함께했던 선배 개그맨들의 복귀에도 전혀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침몰하는 배에 무게만 더한 꼴이 아닐 수 없다. TVN 코미디 빅리그가 방송 3사의 베테랑 개그맨들을 모아 트렌디한 개그를 선보이며 연일 호평을 받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다 필자는 개그 콘서트의 오랜 팬이자 예능 프로그램 덕후로서 올해 상반기쯤 개콘에서 방영되고 있는 코너의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뭐가 문제이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고찰해봤다. 그리고 어느덧 2018년 8월 개콘은 그때보다 조금은 나아졌을까? 대답은 확실하게 노. 더 망하면 망했지 도무지 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스타성 있는 개그맨도 화제가 되는 코너도 전 국민이 따라할 수 있을 만한 유행어조차 없다. 그냥 망했다. 그 점을 반증하듯 전성기 시절에는 20%, 중흥기 시절에도 10% 중반 정도는 꾸준히 나오던 시청률은 SBS 미운 우리 새끼를 비롯한 경쟁 프로그램들에 압살당했다. 심지어 역사저널 그날보다 시청률이 밀린다고 하니 말다했다. 대한민국의 일요일 밤을 책임졌던 개그 콘서트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 는 공례. 제작진의 조급증, 전혀 갈피를 못 잡는 코너 구성. 왼쪽은 2018년 들어 신설된 개그 콘서트의 새 코너들이다. 오른쪽은 2018년 종영된 코너들의 목록이다. 출처는 나무위키, 무엇이 문제인지 한눈에 감이 올 것이다. 사실상 2018년 개콘이 표류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새로 선보이는 코너들 중 2달을 넘기는 코너가 거의 없다. 신설된 코너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폐기된다. 2018년에 신설된 코너 중 3개월 이상 방영되고 있는 코너는 비둘기 마술단, 뷰티 인사이드 정도가 전부고 나머지는 죄다 어중이 떠중이 코너들 뿐이다. 그나마 작년부터 방송되고 있는 잠깐만 홈쇼핑과 봉숭아학 당 정도가 그나마 장수하고 있는 코너들이다. 물론 이 코너들도 아주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지만 그건 잠시 후에 언급하도록 한다. 사실 코너별 리뷰를 다 하고 싶었는데 그러기엔 너무 많고 의미도 없을 것 같고 좋은 말도 전혀 안 나올 것 같아서 관뒀다. 그 중에 좀 심각한 코너들은 뒤에서 따로 언급하긴 하겠지만 코너가 반응이 별로거나 재미없으면 초기에 내려버리는 건 당연한 이치다. 근데 이 코너들 분명 작가들이랑 개그맨들 사이에서 철저하게 검사해서 무대에 올린 코너들 아닌가? 응당 그래야 하는 일이다. 그게 개그맨들과 개그 프로그램 작가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근데 그 코너들을 이렇게까지 쉽게 만들고 없앤다고? 이러면 사전에 준비가 부족해도 너무 부족했던 거 아닌가? 필자는 억지로 유행어를 만들거나 밈을 형성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편이지만 어쨌거나 프로그램의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가끔은 우직한 믿음이란 것도 필요한 법이다. 예를 들면 과거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메가히트작 맞박이를 살펴보자. 그 코너는 코너 검사 당시 제작진과 동료들의 반응이 너무 안 좋은 나머지 무대에 오르지도 못할 뻔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개콘의 연출을 맡았던 김석현 PD, 현재는 TVN으로 이직 다 정종철을 비롯한 출연진들의 열정을 믿고 꾸준히 방송에 내보냈고 이것이 당시 유행하던 UCC라는 매체와 결합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당시 추석 특집으로 맞박이 콘테스트라는 해괴한 방송까지 편성됐을 정도. 그런데 지금의 개그 콘서트는 현재 제작진들은 조급증인지 포자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주에도 2개 이상의 코너를 신설하고 그만큼의 기존 코너를 가차없이 종영시키는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가뜩이나 시청률도 낮고 화제성도 떨어지는 마당에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 코너 교체를 단행한다.
과연 이게 효과적인 방법일까? 오히려 이런 시기일수록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땜빵 코너를 우후죽순으로 만들어내기보다 하나의 코너에 온 힘을 다해서라도 히트작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 아닐까? 마치 끝없는 수렁으로 빠져들다가 아빠 어디가? 라는 히트작을 만들면서 부활의 기지개를 편 MBC 일밤처럼. 신인들의 자질 부족에서 기인한 세대교체 실패, 개그맨은 기본적으로 극 연기자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연기력이 있어야 하는 직업이다. 물론 꼭 그렇지는 않다. 연기력이 부족해도 타고난 비주얼이나 캐릭터성을 무기로 히트하는 개그맨들도 덜어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최소한의 연기력이나 순발력은 없어서는 안 될 덕목이다. 개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선배 개그맨들은 예능으로, 드라마로, 영화판으로도 진출하며 활발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제는 막대 먹은 영애씨로 더 유명해진 김현숙이 대표적인 예다. 예능판을 돌다 개콘으로 돌아온 신봉선이나 강유미도 괜찮은 순발력과 연기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런 거 진짜 못할 것 같은 김준호도 의외로 전국 연기에 도전해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던 바 있다. 연기력도 연기력이지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두뇌 회전으로 포복절도 애드립을 구사하는 더 지니어스 장동민도 있다. 그러면 지금 개콘을 이끌어가야 할 주역들의 면모는 어떨까? 일단 선배들. 상반기 리뷰에서도 필자가 연기력이나 순발력이 부족한 개그맨들로 지목했던 송병철, 류근지, 박소라, 서태훈, 박소영, 김장군 등의 개그맨들. 친구들 그래도 개그 시작한 지 대략 5년 정도는 넘은 선배급 개그맨들인데 연기력에 도대체 변화가 없다. 심지어 아이디어에도 특별히 진일보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전성기 시절 선배 개그맨들의 히트 코너의 조역이나 역 등으로만 등장하던 이들이 갑자기 주축이 돼서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니 뭔가 제대로 된 게 나올 리 만무하다. 세대교체의 완벽한 실패다. 중견급 개그맨들이 이러고 있다. 보니 신인급들도 다 거기서 거기다. 개콘에서 2018년 들어 밀어주기로 한 듯한 황정혜나 이승만, 이상은. 피욱 개콘 안 보는 분들은 물론 개콘 보는 분들도 얘들이 누구인지 잘 모를 거다. 아무튼 이 친구들의 연기력이나 개그 수준도 처참하다. 신인이니 당연하다고. 그럼 그 신인들을 케어해줘야 하는 선배들이나 제작진들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이처럼 연기자들의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 연출할 수 있는 코너의 스펙트럼 자체가 좁아졌다. 이 코너는 최근에 신설됐다가 대략 한 달 만에 종영, 한주스 와이드라는 코너다. 캐릭터 간의 케미스트리나 연기력이 크게 요구되는 코너가 아니라 철저하게 출연진들의 개인기에 의존해야 하는 코너인데 선배 개그맨 안일권의 복귀작으로 화제를 모으지도 못했다. 동물의 특징에서 캐릭터를 가져오려는 시도는 참신하지도 않고 90년대 후반 개그 같다. 라스트 헬스보이로 다이어트에 성공했던 김수영은 어느덧 다시 파우후가 되어 식상한 돼지 개그나 재탕하고 있고 중심을 잡아야 할 박소라의 고양이 연기는 오그라들며 양선일은 매주 갈피를 못 잡고 캐릭터를 바꾸지만 하나같이 어색하고 안 웃기다. 안일권은 선배라고 좀 나을 줄 알았는데 이마저도 1도 안 웃기다. 애초에 안일권은 예전에도 별로 안 웃긴 개그맨이었다. 이건 지지난주에 신설된 당황스럽다 라는 코너다. 이 코너의 콘셉트 자체가 당황스럽다. 평범해 보이는 상황인데 알고 보니 이러이러한 생뚱맞고 당황스러운 점이 있다며 독백이 흘러나오는 코너인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노잼 개그를 하고 그 개그가 왜 웃긴지 설명하려는 부장님을 보는 느낌이다. 식상하고 재미없다. 대체 이런 식상한 코너는 어떤 기준으로 아이디어 회의를 통과하는 걸까? 그러면 출연진의 연기력이 좋냐고.
그것도 아니다. 애매한 개그맨들이 총출동의 애매한 연기력을 선보여 시청자들을 더욱 당황스럽게 한다. 그거 의도한 거면 인정한다. 시청자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개그. 이 정도면 충분히 신개념이다. 사실 필자가 이 포스팅을 준비하게 된 계기도 우연히 보게 된 이 코너 때문이었다. 포스랄 봉숭아 학당 때문이기도 하고. 여담으로 이 코너에도 박소라가 나온다. 이쯤 되면 암흑기의 상징인 것 같다. 03. 봉숭아 학당은 대체 왜 개교한 건가? 예로부터 봉숭아 학당은 개그 콘서트 스타 탄생의 산실이었다. 복학생 유세윤, 출산드라 김현숙, 전국 1등 유상무, 갤러리정 정영, 돈, 병비아저씨 장동민, 세바스찬 임혁필, 스테파니 박성호. 대충 열거하기도 벅찰 정도로 어마어마한 개그맨들이 이곳을 거쳐갔다. 전성기 때만이 아니라 중흥기에도 박성광, 박지선, 허경환, 박영진, 유명빈 등 인기 캐릭터들은 많았다. 중요한 사실은 이들은 대부분 신인 시절 봉숭아 학당을 통해 이름을 알린 개그맨들이라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봉숭아 학당 같은 코너는 선배가 후배를 밀어주고 끌어주기에 가장 최적화된 포맷이다. 실제로 옥동자 정종철이나 수제자 노우진 등은 본인이 나서서 웃기기보다는 타 캐릭터를 서포트해주기도 하며 봉숭아 학당의 케미를 책임지는 캐릭터들이기도 했다. 하다못해 담임을 맡은 고참 개그맨들도 적절한 서포트로 신인들의 길을 살려주거나 캐릭터성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2017년 개콘의 위기를 막고자 9년이 부활한 봉숭아 학당은 어땠을까? 신인은 고사하고 박성광, 신봉선, 강유미, 안상태, 송중근 등 고참 개그맨들이 퇴물 캐릭터를 들고 와서 퇴물 개그를 선보이는 안타까운 장으로 전락해버렸다. 단, 이 과정에서 강유미가 선보인 BJ 강유마는 유행과 재미를 둘 다 잡은 몇 안 되는 좋은 캐릭터였지만 너무 독하다는 이유로 잘렸다. 이거 차라리 코빅에서 했으면 먹혔을걸? 개콘은 공중파라 이런 거 하면 잘린다. 이것도 개콘이 실패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 또 예전에 봉숭아 학당은 어설프게나마 그 주제를 제시하고 출연진이 어떤 캐릭터를 맡고 있건 해당 주의 주제에 맞춰 개그를 짰다. 이게 뭘 의미할까? 캐릭터 간의 시너지도 더 쉽게 뽑아낼 수 있고, 코너 회의할 때 좀 더 많은 개그맨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 받으며 개그를 짜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요인이기도 하다는 것. 여기에 예전에는 코너가 흘러가면서 상황에 맞게 캐릭터들이 튀어나왔다. 예를 들어 왕비 오는 담임이 오늘 수업 여기서 끝이라고 외치면 누가 수업 끝이래 하면서 튀어나온다던가. 패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복학생 유세윤이 튀어나온다던가. 근데 요즘 봉숭아 학당은 어떻게 하냐고. 담임인 김대희가 하는 일이라곤. 다음은 누가 얘기해볼까? 내지는 다음은 DJ, 믹세진 이러면서 그냥 진행자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러면 다른 코너인 다이쇼랑 다르게 도대체 뭔가? 캐릭터들이 중구난방으로 튀어나와서 자기 개그만 하고 사라지는 코너. 그런 건 신인 개그맨들이나 데려다 놓고 해야지. 그나마 요즘은 정신을 좀 차렸는지 아니면 또 자포자기했는진 몰라도 고참 개그맨들을 싹 깔아버리고 신인들을 하나 둘씩 끼워 넣고 있다. 32기 신인 이재율의 얌전한 범생이 얌생이, 김두현의 딴지 아저씨 등 새 캐릭터들의 등장은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04. 무성의한 복제 코너의 범람. 이건 1번 단점과도 통하는 면이 있다. 한 주에도 여러 코너가 나타나고 사라지다 보니 어디서 본 것 같은 뻔하고 재미없는, 심지어 대놓고 베낀 듯한 코너들도 잔뜩 튀어나온다. 일례로 사진의 코너는 밥잘 싸주는 예뻤던 누나 라는 코너다.
이모의 누나 역할로 박소라, 이후 각종 걸그룹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예쁜 사랑을 키워가던 남주인공과 누나, 그러나 누나는 미국으로 3년간 유학을 다녀오더니 갑자기 확 아줌마가 돼서 나타난다. 그래, 손예진 주연의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서 제목을 따온 정성은 갸륵하다. 근데 이 코너 콘셉트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은가? 이거 몇 년 전에 코빅에서 이국주가 하던 10년째 연애 중이다. 그래,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있을 수 없다고. 어쩌다 보니 비슷한 코너가 나올 수 있다고 치자. 그럼 그거 연기로 잘 살리던가. 코빅에서는 이국주를 중심으로 신인 김진아, 김여운이 찰떡같은 연기로 코너를 맛깔나게 살려서 상위권의 순위를 달리던 이 코너. 개콘에서는 마이너 카피 버전이라도 되는지 영 힘을 못 쓰고 게스트 낭발이나 하다가 역시 2달도 못 돼서 사라졌다. 출연진의 연기력, 연출력, 아이디어 모든 면에서 부족했다. 장난치자는 것도 아니고 이건 최근에 신설된 러브라더라는 코너다. 사랑이라는 주제로 4명의 남자들이 각기 다른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스탠딩 코미디 스타일의 코너다. 이것도 개콘의 마지막 부흥기를 이끌었던 불세출의 코너 4가지를 사랑이라는 주제에 국한시켜 가져온 코너일 뿐 스타일은 도찐 개찐이다. 일단 4가지는 다룰 수 있는 주제가 무궁무진했고 김준현을 필두로 한 4인방의 케미나 연기력도 흠잡을 곳이 없었다. 근데 이 코너는 아이템 자체가 사랑에 한정돼 있어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을 것으로 상대는 것은 물론이며 출연진 4인방이 스탠딩 코미디에 어울리는 인물들도 아니다. 박영진은 사람 바보 만드는 개그에 특화된 개그맨이지 이런 류의 코너에는 안 어울리고 민상은 바로 그 바보 되는 사람에 어울리는 개그맨, 서태훈은 연기고자, 이세진은 잘 모르겠다. 확실한 건 4명 모두 이런 코너보다는 콩트나 토론 개그가 더 어울린다는 점. 이것도 최근에 신설된 네가 인간이니? 라는 코너다. 홍현호와 박진호가 출연하고 외계인 역할의 박진호가 홍현호와 지구를 노린다는 콘셉트의 개그. 이것도 불과 한 1년 전에 하던 본말리어의 마이너 카피 코너 같다. 일단 출연진이 똑같고 로봇이 외계인으로 변했다 뿐이지 큰 틀에서 변한 것은 별로 없기 때문. 이 밖에도 하라킹 홈쇼핑을 그대로 복제한 잠깐만 홈쇼핑 10년 도전코 너를 그대로 복제한 4인 4색거 X 전형적인 김원효 스타일 개그 이런 사이다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개그 콘서트에는 그야말로 안거를 타선이 하나도 없다. 마치 4번 타자 김은호, 밑줄을 앞세운 2011년 최강 마무키 한화 이글스를 보는 느낌이다. 결론. 지금 상태로 희망은 없다. 위 사진은 개콘의 현재 코너 중 하나인 고구마의 한 장면. 그렇다. 지금 개콘의 상황은 고구마 그 자체다. 정말 아이러니하다. 이런 자전적인 코너가 지금 방송을 타고 있다니? 만약 이걸 개콘 제작진이 의도한 거라면 박수를 보낸다. 흔히 개콘 팬들이 말하는 흑역사 PD 서수민 조준희 체제를 거치며 개콘은 회생불가의 길에 접어들었다. 위에서 말한 단점들 말고도 지적할 부분이 수두룩 빽빽하지만 날도 덥고 귀찮아서 생략하는 거다. 너면 개콘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을까? 냉정하게 말하자면 1에서 2년으로 될 일이 아니다. 제작진이 조금이라도 개콘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상황을 길게 봐야 한다. 최악의 경우 후반기에 접어들었다가 아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시작하는 수를 둘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 그랬다가는 정말로 영원히 사라지게 될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은 장고가 필요하겠다. 우선 필요한 것은 개콘 전체를 하드캐리 해줄 수 있다.
는 스타를 만들거나 맞박이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 최소한 감사합니다. 나 꺾기도 정도의 유행이라도 할 만한 코너를 시급하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 방송되는 코너들 중 그나마 신선한 비둘기 마술단 보업물. 말하자면 엔딩 코너나 메인 코너로 써먹기는 역부족인 코너다. 그런 코너는 그냥 브릿지로 4에서 5번째에 편성해야지. 결국 지금 필요한 건 메인 코너다. 봉숭아 학당도 다이쇼도 그런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민상이나 박영진, 송중근 등 지금 남아있는 개그맨들 중 그나마 웃긴 개그맨들이 주축이 돼서 대박 코너를 하나라도 만들어야 한다. 그게 첫 번째다. 만약 올해를 넘어 내년까지 이같이 갈팡질팡한 부진이 이어진다면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의 일요일 밤을 책임져줬던 역사적인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는 더 이상 그 명맥을 이어가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https://www.facebok.com/vidos/608883712565447/보너스로 전성기 개그 콘서트의 위험을 보여주는 코너 하나를 소개한다. 박준영, 정종철, 오지연이 함께한 사랑의 가족. 솔직히 이 정도 외모로 개그를 하는 건 반칙이다. 나와서 그냥 하하하 웃기만 해도 이렇게 재밌으니 지금 주축이 된 개콘 개그맨 들은 송영길 정도를 제외하면 외모들이 너무 평범하게 잘생기거나 예쁘니? 신고